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차례 영상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상반기에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한번 주목해 보자는 말씀 드렸고,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들 업체들이 지금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해외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같이 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들이 그간 내연기관차에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다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 주 나왔던 그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그 내용들 중에서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하라, 이러한 제목의 인덱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장문의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에서 다뤄주는 주요 내용, 결국 핵심 요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해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이 애널리스트는 왜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하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자동차 부품주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의 리레이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일부 종목들은 리레이팅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점 대비하면 지금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강한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 지금 보니까 내연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부품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도 특히 올해 들어서 관련된 내용의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확실히 이제 전기차 부품주로서 인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 2배, 3배씩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어디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기차 시장으로 볼 때 가장 지금 늦게 개화가 되는 시장이면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이제 그들의 어떤 에너지원 사용량, 에너지원의 사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기차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됩니다. 반대로 잘 보시면은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성차,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경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국 수요도 해야 되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굉장히 빠르게 육성을 했던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했던 충전 방식이 아닌 C타입으로 바꿨는데, 이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슈도 있지만 환경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폐기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돼서 규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플도 이 규제 때문에 충전 타입을 C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유럽은 이 환경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유럽도 중국도 계속 커지는 거는 맞지만 굉장히 급격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바로 미국이고, 이렇게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 과정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시점들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도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브랜드와 기아의 EV6 이런 모델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를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선전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투자하라, 이런 의견을 지금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현대차, 기아가 그 북미 생산 능력을 보니까 2025년이 되면은 글로벌 해외 생산 거점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생산 거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되는 게 가장 많아진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볼 때 다른 여타 지역에서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멕시코 공장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약 140만 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미국 쪽에서 많이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수요를 좀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현대차, 기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 공장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인근에 같이 나가 있는 국내 부품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기업들은 뭐 워낙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같이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원광업, 뭐 한원시스템, 뭐 세종공업, 동아화성, 이런 기업들이 함께 나가고요.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의 일부 그 전기차, 뭐 수차와 관련된 친환경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 업체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발표된 1분기와 2분기 실적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의 그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을 잘 보시면은 1분기보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다는 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부품 업체들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매량이 무언가 늘었거나 제품의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이 팔렸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좀 더 비싼 제품을 공급했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많은 수량을 공급을 했거나. 그러니까 결국 P하고 Q가 같이 늘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발표된 기업들 보시면은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던 기업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1분기보다 2분기가 안 좋아진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그러면은 왜 안 좋아졌나,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내막을 따져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뭐 숫자가 안 나와서 뭐 엄청 비용이 어디에 뭐 나갔겠네,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왜 이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실적 구간에서 생각보다는 영업이익이 못 나왔고 예상치보다 못 미쳤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단가 인하를 좀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한 기업들이 동일한 제품을 단가를 좀 내려가지고 공급을 해줬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 가지 저는 이제 이 자동차 업계도 구조상 의심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부품사들도 지금 함께 미국 쪽에 나가준다든지 현대차, 기아차 인근에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쪽에 제품 생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선 반영을 시켜야 될 비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차피 이익이 좀 좋을 것 같으니 이번 분기에 최대한 비용을 많이 반영을 시켜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영을 좀 시키다 보니까 일부 예상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근데 재무제표를 잘 뒤져보셔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숨겨놓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또 경험적으로 탐방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건데요. 간혹 많은 기업들이 때로는 그들이 반영을 시켜야 할 비용이라든지 이익을 숨겨놓고 뒤에 나중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좀 합리적인 또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번에 예상치보다 이 기업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비용을 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실은 좋게 그냥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익은 좋은 상태에서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주를 보실 때는 그렇게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살짝 뭐 실적, 그다음에 향후 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좀 먼 미래 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기업들을 바라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주가의 오름과 내림 이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기업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업을 존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때로는 뭐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들이 계속 그들 자체적으로 성장을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고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길 또 같이 기대해 보면서 한번 같이 투자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